네, 이슈 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공장이 들어선 땅이 아래로 꺼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 대표 산업단지 골든루트 산단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안 침하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 산업단지가 가라앉는다고입니다. 땅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중장비를 동원해 파봤습니다. 원래 논이었던 곳에 5m 두께로 흙을 덮었습니다. 2013년 집안 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한 지 6년이 지난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의 한 입주 기업을 찾았습니다. 집안이 30cm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땅 속의 수도관은 꺾인 채 드러나 있고 오수관도 파열돼 방치돼 있습니다. 변전실도 가라앉은 집안 위에 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언제 전기가 끊겨 공장 가동이 중단될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단장에서 이제 선이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전 공장에 이제 전원이 단절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입주업체, 이곳은 40cm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건물 자체가 집안 위에 떠 있고 땅 속으로 연결된 통신선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스팔트로 여러 번 보강을 했지만 침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일 큰 건 안전이죠. 우리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아주 염려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김해시 조사 결과 120여 개 입주업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6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은 분양 당시 연약 집안 문제를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체들은 침하 정도가 예상보다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년 전 공단 측은 입주업체와 협의하고 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일부 입주업체들은 소송을 해서라도 산업단지의 심각한 침하 문제를 따질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4년 12월 말에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그죠? 김해 주천면 일대 152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에 조성비가 무려 5,72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 VCR에서 나온 것처럼 집안 침하가 일어나서 김해시에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단 전체에 걸쳐서 지금 필지가 97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확인된 게 79개 필지에서 침하가 발생을 했고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81.4% 정도가 지금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정도라는 것이 공장 부지 곳곳이 50cm에서 70cm 정도 침하된 곳이 많은데 심한 곳은 1m가 내려앉은 공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공장의 안전 자체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산단 바로 인근에 있는 김해의생명센터라고 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미 50cm가 침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라고 김해시에서 설립한 요 이제 건물 여기도 지금 침하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단이 위치해 있는 이 인근 일대의 부지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 업체 40% 이상이 20cm 이상 침하가 발생했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저 입주 기업체들은 매일매일 지금 안전 걱정을 하면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이 김해 출신이시고 또 김해 살고 계신데 이 골든루트 산단 자리가 원래 거기가 논밭이 있던 자리였다면서요? 이 골든루트 산단 지역은 김해시 주천면, 네. 망덕리, 농소리 네. 그 일대인데 거기에다가 내삼천 그리고 조망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조망천과 내삼천의 하천 부지도 포함해가지고 이게 공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그 지역이 거의 이제 침하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서부터 이걸 좀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집안 침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침하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 입주업체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기가 좀 침하 집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뭘 세우려고 하면 보통 이게 땅을 좀 다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공사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나온 얘기는 이제 PBD 개량 공사는 연결 도로에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부지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산단공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단 부지나 이게 그 아파트 부지나 조성할 때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집안 침하 문제인데 이 집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질의 안정성이 이제 유지될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연약 집안 개량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공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서해 기매단지가 이번에 했던 PBD 공법은 이제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인데 이거는 땅 속에 거의 촘촘하게 1m 사이로 해서 수직 배수공을 심어갖고 그 안에 흙이 이제 물이 빠져나오면 이걸 빼는 이런 공법입니다. 그다음에 그 산단공이 했던 그 PRE 공법은 자연 침하 공법입니다. 그냥 일반 부지에다가 흙을 성토해서 한 5m 정도 성토해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자연 침하돼서 이게 토지가 안정화되는 이런 공법을 썼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김해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고 이쪽에 있는 게 서해 김해 일반 산업단지인데 이게 붙어 있습니다. 요게 골든루트고 요게 성김해 단지인데 같이 붙어 있는 충족 토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토질이 같은데 이쪽에 있는 골든루트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을 하면서 PRE 공법을 썼고 네. 서김해 일반 단지는 같은 옆에 붙어 있는데 경량개발공사가 하면서 PBD 공법을 썼단 말이죠. 이 차이가 이제 뭐냐라는 문제인데 경량개발공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골든루트가 PRE 공법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건 이미 6년 전부터 문제제기 계속 돼 왔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PBD 공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집안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PBD 공법이기 때문에 집안 침하는 20cm를 벗어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PRE 공법으로 했을 때는 자연 침하기 때문에 20년에 걸쳐 갖고 서서히 때로는 2m까지도 침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한 25년도 중반까지는 계속 집안 침하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저는 김해 골든루트 이 사건을 보면서 시행자인 산단공도 굉장히 간이 크고 그다음에 입주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우리 도도 간이 작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모두 간 큰 사람들이 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세상에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땅 꺼지는 것을 미리 알고 팔아먹는 공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거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산단 조성의 침하 기준을 그게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침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분양을 한 것이 20cm라는 기준을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기준 없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는 게 첫째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의 위험성이 앞으로는 대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건물은 그저 균열 가는 이 상태인데 얼마간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우리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건물만큼은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물론 건물에는 빠이를 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은 세웠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오래 갈 수 있을 건지 그것은 누가 봐도 지금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장이라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뭐 서김해 단지도 마찬가지고 골든루트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는 정밀적인 기계를 강화하는 점 들어갈 거고 그보다 이제 위험한 것은 이제 화학 제품을 다루는 이런 곳 특히 이제 용접을 하기 위해서 가스를 다루는 이런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금속 쪽에 적재가 많은 곳 이런 것은 집안 침하가 돼서 갑자기 기울어질 경우에는 이 폭발 사고로 이어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뭐 경상남도나 산단공이나 입대 경영자 협의회에서 이 논쟁을 해서 용역 쪽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동부가 지금 고용노동부가 향후에 예상되어질 산업재해에 대해서 미리 가서 조사를 해갖고 조치 취할 건 조치 취해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의 문제하고도 있지만 시민의 전체 안전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노동부가 먼저 나서갖고 저는 산업재해 위험성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 그럼 저런 땅에 왜 산단을 지었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연약 지반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되는 걸까요? 뭐 아직 감사 결과라든지 혹은 뭐 검찰에 고발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여기를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 뭐 산업단지 공단에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여기를 분양을 할 때 이게 연약 지반이라는 것을 이미 다 고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개별 입주 기업이 다 지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태도를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반대로 묻고 싶어요. 이게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10cm, 20cm 정도의 치마가 아니라 뭐 1m 이렇게 치마가 되는 걸 제대로 고지를 하고 알렸더라면 이 입주업체 사장님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셨겠느냐. 당연히 계약을 안 했겠죠. 허리까지 지금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1m면.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 굉장히 헐값에 아주 일반 산업단지보다 아주 헐값에 분양을 받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장님들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약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산업단지 공단에서 분양한 토지는 우리가 농사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공장 지어서 이제 생산활동 하려고 사고 판다는 걸 서로 쌍방이 아는 상황에서 공장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땅을 팔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공단 쪽에 책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김해의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일반 산업단지에는 2007년도 이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고시를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 2007년도 이후에는 이제 50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딱 경기 지점에서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경상남도 지정고시를 하게 됐는데 경상남도 지정고시 하기 전에 이미 2005년도에 김해시하고 산단공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07년도에 경상남도 지정고시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게 연호를 따져보면은 산단공이 과연 산단공에만 문제 있는 것인가? 산단공은 시행사입니다. 산단공 시행사거든요. 지정한 곳은 결국 김해시하고 경상남도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가장 크게 앞장서야 될 부분은 경상남도 김정수 도지사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행정적 책임이 거기 지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산단공은 어떤 책임이냐. 산단공은 부실공사의 문제 같고 조성업과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에게 사기를 쳤느냐. 도민들에게 잘했느냐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산단공의 그동안에 그 산업단지 조성한 그 내용을 쭉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한 10개 정도 막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오송 이쪽 산업단지는 규모가 24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한 9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8배의 규모죠. 그다음에 1.8배 정도 들어가는 경산의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4,994억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RE 공법에서 뭐 토지 지반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조성공과를 들여가지고 개발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산단공은 그것을 해명해야 한다. 두 가지 다. 부실공사 문제하고 조성공과 문제는 사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명을 요구하는 주체는 입주하는 경영자 협의회만이 아니고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당시에 지정권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개별 입주자들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자기들이 치마를 알고 땅을 계약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첫째는 산단공이 공기업이 부지를 조성한다 하니까 믿음이 일반 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 공기업이 한다는데 그 개별 입주 기업은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를 결정하였다고 보면 이제 우리 경상남도는 도의적인 책임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 도의적인 책임 한계가 또 이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체 조사를 이렇게 피해가 일어난 개별 업주업체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해 시 입장에서는 김해 시의 세원을 확보해주는 이 많은 업체들이 이 분야에 거의 성공한 이 산단이었거든요. 임대까지 117개 업체가 다 들어가 꽉 찬 그런 업체. 여기서 노는 세수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수를 확보해주는 이 업체들이 6년 동안 저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있었다는 것도 김해 시의 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어떤 대책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뭐 감사원에 감사 갖고 진행된다 하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감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좀 황당한 문제는 용역 문제 가지고 이제 누가 비용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데 원인에 대한 이야기요? 맞습니다. 예. 원인 조사에 대해서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벌어지면은 공적 기관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벌어서 이제 어떻게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를 넘어가면서 보상도 해주고 해서 마무리 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소대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와 산단공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이 원인 조사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산단공에서는 이 개별 입주 기업들이 소송을 해주기를 바란답니다. 그 바라는 게 뭐 때문에 바라겠습니까? 먼저 고지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면피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은 안전입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야 됩니다. 직구는 현재 어떤 네 책임이 얼마고 내 책임이 얼마라는데 얽혀서 가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이고 그런 책임 소재를 떠나서라도 감사 결과 이전에 서로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해 시의회에서도 지금 감사 촉구 발의안을 내놓은 상황이라서 아마 감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도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문제라서 의미는 있지만 이제 이게 뭐 우리 감사라는 게 위법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지 이걸 공법상 어떻게 보완을 하라든지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하라든지 하는 건 아니라서 사실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답답하실 거라는 게 이해는 되고 저는 이게 산업단지 공단이 이게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좀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5년 전에 국내 최초 에너지 저감 녹색 산단으로 출발한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수년째 꺼져가는 땅과 함께 김해 대표 산단이라는 위상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함께 책임지고 가라앉은 땅, 위상, 신뢰를 올려놓을 때까지 그런 해법을 찾을 때까지 감시자들이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